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제 얼굴이 나오는 화면이 조금 어둡게 나오더라도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저녁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요. 지금 밤 한 10시, 거의 11시가 다 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좀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설명드린다기보다는 제가 받은 지금 미국에 온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는데요. 최근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주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와서 받은 충격을 좀 여러분들하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수산물 중금속 어떤 그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서 현재 그 바다의 오염 현황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주에 와 보니까 이 수산물 관련해서 좀 뭔가 남다른 어떤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12월인데요. 사실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캘리포니아 주에서 정확히 5개 그 해산물 회사를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해요. 근데 고소도 뭔가 큰 잘못을 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정확히 뭐냐면 왜 고소했냐면 제품에 함유된 납과 카드뮴 그리고 또 이런 화학물질이 제기하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고 고소합니다. 그러니까 경고를 안 했다고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되게 의아했던 게 보통 우리나라라면 보통 의약품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런 여러 가지 주의사항 경고들이 붙어 있죠. 예, 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해산물 관련된 수산물 이런 어떤 식품 관련해서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하는 보통 일반적인 경고를 해봤자 보통 이러죠. 우리나라에서 식품이 보통 뭐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뭐 교환하라든지 뭐 식품 섭취를 중단해야 된다. 뭐 이 정도는 경고를 흔하게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물질이 제기하는 위험성을 대해서 경고하지 않았다고 고소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입장이었냐면 수산물 업계는 소비자에게 모든 위험에 대해 경고할 책임이 있다. 라는 그런 입장을 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소를 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캘리포니아주에 와 있어서 정말로 그런가 싶어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먼저 그 미국의 마트에 가서 제가 한번 직접 사진 찍어 봤는데요. 먼저 김자반입니다. 뭐 한국 사람이라면 다 좋아하는 바로 김자반인데 김자반 제품 제 뒷면을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경고하고 있는가 했더니 정말 꽤 큰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네, 실제 이렇게 워닝이라고 해서 경고라고 해서 붙어 있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뭐 좀 해석해 드리면 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적혀 있는 게 바로 그 무기비소입니다. 무기비소. 그러니까 이 음식을 섭취하면 납과 무기비소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떤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이 음식을 섭취한다는 거는 납과 카드뮴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또 무시무시한 단어가 나옵니다. 버스 디펙트, 그러니까 선천적 결함, 또 다른 리프로덕티브 함, 그러니까 생식 장애란 뜻입니다. 이런 걸 유발할 수 있는 납과 카드뮴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미김인데요. 역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좋아하는 조미김인데 역시 제가 조미김에 대해서 좀 그때 중금속 농도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뭐 아니나 다를까 뒤에 꽤 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역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납과 카드뮴 역시 어떤 이런 선천적 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참고로 제가 물회를 되게 좋아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물에도 있을까 싶어서 여기서 살펴봤는데 역시나 뒤에 영어로도 적혀 있고 한국말로도 아주 친절하게 적혀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제품 섭취하면 역시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일단 역시 참치캔에도 역시나 그다음에 카드뮴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요. 일단 미역국도 역시 암이라든지 생식 장애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굴도 스태미너를 증강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굴입니다. 굴 되게 몸에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그 굴에서도 몸에 좋은 건 좋은 건데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것 중에 역시 특정 성분들, 역시 그 중금속들, 특히 납에 노출될 수 있다.
혹시 뭐 여러 가지 생식장애 일으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놀랐어요, 참고로. 네. 참고로 이 캘리포니아주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전혀 놀라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뭐 늘 보던 거니까. 근데 예, 저처럼 주로 한국에서만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고요. 일단 고등어, 역시 고등어는 역시 뭐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참고로 제품명은 다 가렸습니다. 예, 참고로 모두 다 미국에서 파는 한국 제품들인데요. 역시 이 제품 섭취하면 역시 뭐 다양한 낙과 카드뮴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경고문이 붙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역시 only for California라고 적혀 있잖아요. 역시 그러니까 미국의 주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중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또 이런 엄격하게 이런 경고를 붙여야 되는 게 행정 조치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생선가스 여기도 과연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생선가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납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쭈꾸미 만두 사실 여긴 좀 없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쭈꾸미 만두에서 쭈꾸미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이 정도면 경고성 문구를 안 넣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뭐제 착각이었고요. 역시나 여러 가지 납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일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저는 충격받았던 건 바로 진열대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마트 가니까 이렇게 수산물 관련된 것들 보면 이런 당연히 냉장 보관을 하잖아요. 냉장 보관을 해서 당연히 유리창문을 열고 거기서 이제 물건을 꺼내야 되는 건데 그 창문 열기 전에 이 문구를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냥 큰 진열대 하나 붙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마디마디 모든 그냥 내가 문을 열려고 하면 유리문을 열려고 하면 무조건 이걸 봐야 되게끔 아주 그냥 세세하게 붙어 있어서 너무 많이 붙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 공고문은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역시 이런 거 섭취하게 되면 납 등에 여기 노출될 수 있다. 예, 또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경고문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넣지 않으면 바로 고소하는 그렇게 하는 이유들을 다시 살펴보면 우리나라 자료 가지고 좀 말씀드려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그 2017년 이게 우리나라 자료치고는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왜냐면 다시 전수조사를 하려면 2023년에 해야 되고 결과는 아마 2024년에 발표되니까 2017년 자료가 가장 최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축산물 대비 그 수산물이 그 카드뮴, 중금속 카드뮴 오염도가 평균 157배. 굉장히 높은 수치죠. 예. 물론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축산물을 많이 먹자,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거 많이 먹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높게 나오니까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런 어떤 그런 행정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예전에 보여드리지 않았었는데 이 자료까지는 이제 오징어랑 제가 그 조미김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꼬막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꼬막 비빔밥으로 유명한 꼬막이죠. 평균 오염도가 축산물 대비 538배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오징어는 653배고요. 여러분 낙지 되게 좋아하시죠? 낙지 비빔밥 이런 것들, 볶음인가요? 뭐 그런 것들. 낙지는 뭐 거의 약 700배 육박합니다. 축산물 대비 카드뮴 평균 오염도가. 이게 우리나라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자료. 그다음 조미김도 472배, 굉장히 높은 수치가 평균적으로 찍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제 다시 조사를 할 텐데, 물론 그때는 저도 이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보다 뭐 낮아져 있기를, 최소한 더 늘지는 않기를, 증가하지 않기를 저도 이제 바랄 뿐입니다. 근데 결과는 기다려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 수산물 쪽에서 이런 중성 농도가 높다 보니까 실제 그 정부가 조사해 보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로 중금속 카드뮴이 노출된다면 그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수산물의 노출 점유율이 약 50%를 차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카드뮴이 노출된다라고 하면 그 주된 원인, 거의 절반은 수산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산물에도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죠? 예. 수산물이 사실 아무 잘못은 없어요, 그죠? 예.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바다가 이런 중금속 오염돼 가는 것은 주된 원인은 바로 어떤 이런 가장 큰 원인 공장 폐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면 더 심하겠죠. 더 많은 양,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도 계속해서 중금속에 함유된 폐수가 지금도 계속 바다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게 좀 슬픈 현실입니다. 물론 기준치를 지켜서 내보내지만 그게 계속 누적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면요. 지금 제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하는 조치니까 뭐 굳이 미국 자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전역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수많은 주 중에 한 주가 하는 건인데 굳이 우리가 뭐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 전체 주 중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크고요.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주만 따로 떨어놓고 비교해 봤을 때 그걸 하나의 나라라고 비교해 봤을 때 전 세계 경제 규모가 한 5위 정도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대한민국도 굉장히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한 10위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게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렇게 되게 뭐 위험성을 경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냥 우리가 뭐 무시할 만한 그런 거는 또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수산물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근데 충격받은 거에 대해서 혹시 이걸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공유하고자 좀 오늘 영상을 만들었던 거고요. 오늘 한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런 조치가 캘리포니아에서 하는 조치가 우린 대한민국에서도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수산물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고 기준치대로 이제 관리하고 있고 또 이런 또 섭취량에 대해서도 되게 이제 뭐 되게 좀 여러 가지 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특정 어떤 계층들, 특정 계층들은 뭐 섭취에 좀 주의를 해야 된다. 뭐 너무 과량 섭취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정부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바다가 오염돼가는 어떤 이런 과정들 한번 같이 좀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좀 합심해야 된다는 거, 또 합심하고 반드시 또 실천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도 좀 알고 계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같이 약간 이런 좀 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렇게 문제제기만 할 게 아니라 이제 또 이런 공장 폐수에서 완벽하게 필터링 할 수 있는 완벽하게 이런 중금속들만 완벽하게 다 필터링 해내서 다시 그걸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바다 흘러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건 또 저희 몫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한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만들었고요. 예, 여러분들 또 다음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